액티언 가격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KGM이 좀 급했나봐요. 가격표가 좀 많이 이상한데? 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예빈입니다. KGM의 새로운 SUV 액티언이 등장했죠. 쌍용이 KGM에게 인수된 이후로부터는 활기를 띠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본금이 빵빵해서 그런가, 역시 당신이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돈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KGM에 인수된 뒤로부터는 신차가 나오는 주기도 굉장히 빨라졌고요. 흑자 전환도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우리가 보통 쌍용을 인수한 회사는 망한다라는 생각이 한가득 하잖아요. 왜냐면 지금 쌍용이 갔던 회사들이 마인드라도 그렇고 거의 다 약간 죽쓰는 느낌이야. 심지어 그 전 회사는 망했어. 이러다 보니까 이 쌍용을 인수한 회사는 망한다 뭐 이런 징크스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깨부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주가도 떡상하는 건가? 뭐 이미 선반영됐다고 내려가는 거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고. 어쨌든 성공적으로 액티언이 데뷔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한 번에 받았죠. 사전 예약만 무려 5만 명이 했다고 해요. 물론 이거는 계약이 아니라 예약이다 보니까 우리가 계약은 한 10만 원 정도를 걸고 하지만 예약은 그냥 내가 전화번호 넣고 예약하기 누르면 끝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예약만 하더라도 5만 명이나 될 정도니까 이 정도면은 진짜 인기가 많나 싶어요. 이런 액티언의 가격표 드디어 공개됐는데요. 가격이 생각보다 비싼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가장 기본 옵션 S7이 3,395만 원이고요. 모든 옵션을 다 더한 풀옵션은 4,187만 원입니다. 조금 비싼 것 같은데? 이거 도대체 가격 책정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옵션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가격이 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 간단하게만 보면요, 토레스를 기본 바탕으로 만든 차량이라는 느낌이 확 들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기에 있는 이 건곤감리 요소를 여기저기 많이 사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DRL 가운데에도 보면은 LED로 된 건곤감리가 쭈루루룩 박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건곤감리 LED DRL에서 웰컴 라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쭈루룩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뭐 하는 그런 웰컴 라이트가 나와요.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는 헤드라이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확실히 기존 토레스나 이런 데에서 봤던 것과는 약간 사뭇 다른 느낌이 있죠. 왜냐면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안개등으로 사용하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 액티언에서는 그냥 헤드라이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량이 전반적으로 직선을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약간 그 우락부락하고 다부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전면부에서는 이게 좀 장점 중에 하나인데, 요즘 현대기아나 도시명 SUV 타보신 분들은 확실히 그 SUV의 앞쪽 보닛이 많이 낮아졌구나를 체감하시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이 보닛이 많이 낮아지게 되면 공기저항이라든지 이런 에어로다이내믹에서 이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연비 향상으로 이어져요. 근데 정통 SUV들은 어땠어요? 우락부락하고 그냥 앞에 빡 솟아있고 버스 모는 것 같은 느낌 있고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이 액티언에서도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사 SUV들 대비해서 본인 라인이 조금 더 높게 형성돼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좋게 말하면 뭐 오프로드를 잘 주행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탱크를 모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안 좋게 얘기하자면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들이 운전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차라는 거, 요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여전히 이 보닛 안에 1.5L 터보 가솔린 엔진 단 하나로 나왔다는 거, 여기에 6단 자동 변속기. 이거 진짜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이 엔진이 170마력짜리 엔진이거든요. 근데 이 출력으로 무려 1.6톤을 끌어야 됩니다. 심지어 4륜구동을 넣으면 1680kg까지 늘어나요. 여기에다가 뭐 한 사람 2명 정도 타고 짐 좀 싣고 이러면은 1.9톤 가까이 됩니다. 170마력으로 1.9톤 SUV를 끄는 게 사실 굉장히 원활한 출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170마력이 처음부터 170마력이 다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5500rpm, 뭐 6000rpm 이렇게까지 가야 170마력이 나오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심 주행을 하면서 사용하는 RPM은 어때요? 그래봤자 2000에서 3000rpm입니다. 이 정도에서 170마력이 다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답답하게 느껴지거든요. 운전자가 답답하게 느끼면 그만큼 더 가속 페달을 밟게 되고, 그 가속 페달을 더 밟은 만큼 연비에는 더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출력을 좀 더 개선해주는 방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엔진을 좀 개발을 해서 연비나 뭐 이런 출력에도 조금 더 전기 모터가 들어가서 경쾌하게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더 좋아 보여요. 변속기 세팅도 잠깐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 변속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변속기입니다. IC 변속기라고 6단 자동 변속기인데 물론 좋게 얘기하자면 뭐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검증됐다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최신화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현대기아에서도 6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는 애들은 하이브리드 라인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8단 자동 변속기를 씁니다. 경영 이런 쪽으로 가지 않는 이상이야. 근데 이런 중형에서도 6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한다는 거 살짝 아쉽고요. 변속기 세팅 자체도 초반 가속력에 집중한 느낌이 확 듭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아도 탁 치고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은 있지만 뒤쪽으로 갈수록 한 80km, 100km 이상 넘어갈수록 가속력이 살짝 부족한 느낌이 확 들어요. 이거 엔진 출력을 조금 더 높여준다거나 아니면 변속기 세팅을 조금 더 세분화하고 8단이나 7단 요 정도로 늘려서 기어비 세팅을 좀 더 다양하게 늘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1.6L의 6단 자동 변속기를 결합한 엔진의 연비가 리터당 11km예요. 4륜구동 넣으면 10.1km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측면에서는 휠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19인치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20인치 휠 단 하나예요. 요거는 뭐 그냥 괜찮게 잘 디자인한 것 같아요. 그리고 SUV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던 이 클래딩 부위는 옵션 상관없이 차체색으로 도색을 해줬네요. 이런 것들은 좋고요. 뒤쪽으로는 쿠페형 SUV라는 걸 보여주듯이 트렁크 라인이 굉장히 완만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꽤나 그럴듯한 쿠페 느낌이 날 것 같아요. KGM에 있는 디자이너 분들이 토레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시도들을 해보고 있는데 요거는 생각보다 되게 잘한 것 같아요. 후면부에는 액티언이라는 레터링과 더불어서 리어램프 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얇은 리어램프 요거 생각보다 괜찮죠? 근데 저는 사실 이 일자형 리어램프에다가 방향지 시등까지 같이 넣어줬으면 진짜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이 위쪽 라인에 방향지 시등이 들어가지 않고 요 아래쪽 리어램프 쪽에 방향지 시등이 따로 들어갑니다. 아 이게 다이내믹 턴 시그널 램프처럼 스르륵 들어왔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요 아래쪽으로 약간 뭉퉁그려서 건공감리 형태로 들어오는 게 살짝 덜 예쁘지 않나. 그리고 트렁크 라인 아래쪽으로 보면은 KGM 레터링이 있습니다. 이 로고를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게 어울리나? 이 레터링이? 정자체로 이렇게 딱 박아 넣어주니까 약간 그래요 좀. 아 이거 좀 예쁘게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외관 이렇게 한번 쭉 살펴봤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잖아요. 가격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트림표가 T5, T7 이렇게 돼 있었지만 액티어는 S7, S9 이렇게 구성이 돼 있네요. 정말 좋은 건 트림별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별로 없다는 거. 요거 진짜 깔끔하고 사람들이 인식하기 정말 좋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일단 S7부터 보면 가격이 3,395만 원입니다. 토레스가 2,838만 원부터 시작하고 T7으로 트림을 올리더라도 3,229만 원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다소 좀 가격이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면 일단 외관 사양에서 LED 헤드램프, 리어램프 이런 것들이 모두 탑재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보통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LED라고 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MFR 타입이 있고 하나는 프로젝션 타입이 있어요. 두 가지의 차이점을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 반사판을 쓰냐 마냐의 차이입니다. 반사판을 사용하는 MFR 방식이 빛의 밝기도 프로젝션 타입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약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저가형 자동차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데 액티언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MFR 타입이 아니라 프로젝션 타입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가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제대로 만든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12.3인치 계기판 디스플레이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 이 두 가지를 이어붙여 놓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옵션에다 넣지 않고 가장 기본 트림에다가 넣어준 거 이런 것들은 좋아 보이고요. 센터 디스플레이에 들어간 UI, UX 이것 때문에 정말 이슈가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 액티언에 들어와서 진짜 많이 편해지고 인식하기 쉽게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편의 사양에서는 조금 대단하다 싶은 부분이 뭐냐면 보통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뭐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동승석 통풍 시트 이런 것들을 트림을 올리거나 옵션을 추가해야 들어가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가장 기본 트림에서 선택 옵션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그냥 들어간다는 게 진짜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살짝 아쉬운 거는 조수석 요츠 받침대가 안 들어간 건 조금 아쉽긴 하네. 이거는 S9을 넣더라도 들어가지 않아요. 운전석에만 요츠 받침대가 있다는 거는 살짝 에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행보조 쪽에서도 기본으로 넣어준 옵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KGM에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IACC라고 하거든요.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가장 기본 S7에서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KGM에서 제공하는 IACC 성능은 어마어마하게 잘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운전을 하면서 이 IACC를 켠다고 하더라도 전방 주시 그리고 핸들에 반드시 손을 얹고 특정 상황에서 핸들 조향을 해줄 준비를 반드시 해놓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IACC를 좀 개선을 해줬나? 그러면 또 모르겠네요. 이 외에도 확실히 정통 SUV라서 그런지 트레일러를 장착했을 때 설정할 수 있는 스웨이 컨트롤 모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스피커가 기본으로 6개가 들어가요. 스피커 6개는 좀 아니지 않나? 그래도 8개는 넣어줘야지. 이게 KGM에서 중형급 SUV라고 표현을 했는데 스피커를 6개만 넣어준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인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 보증이 5년 10만 킬로예요. 이거는 뭐 액티언만 그런 게 아니라 KGM에 있는 여타 다른 차량들도 다 5년 10만 킬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뭐 내구성에 자신이 있다 라고 봐야겠죠? 이걸 다른 브랜드랑 좀 비교를 해보면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3년 6만 킬로예요. 그나마 제일 길게 해준 곳이 제네시스인데 제네시스가 5년 10만 킬로입니다. 보급형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5년 10만 킬로 보증해주는 거 요거는 진짜 괜찮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S7 트림을 한번 봤고요. S9을 볼 텐데 S9은 3,649만원으로 어떤 것들이 추가됐는지 보면 일단 전동 트렁크 들어가고요. 3D 어라운드 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후측방 충돌 보조 같은 안전장치들이 추가로 들어가서 S7 대비 254만원 올랐습니다. 요 정도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죠? 왜냐면 전동 트렁크가 토레스에서는 62만원짜리 옵션이고 3D 어라운드 뷰 시스템 요것도 한 105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170만원인데 여기에다가 후측방 충돌 방지라든지 이런 다양한 안전사양 옵션들이 들어간 게 70만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은 S9 정도는 선택해주는 게 오히려 더 가성비 있게 뽑는 옵션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트림별 옵션 및 가격표를 한번 살펴봤는데 옵션표는 진짜 간단하게 잘 만들긴 했다. 이거 보기 되게 편해요. 그리고 정말 다행인 거는 선택 옵션도 정말 최소화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딱 필요한 것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일단 공통 선택 품목 4륜구동 202만원입니다. 무게가 한 90kg 정도 늘어나서 연비가 대략 한 전륜구동 대비해서 10% 정도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은 꼭 확인하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오프로드를 주행할 일이 좀 많다거나 오지에서 캠핑을 자주 한다 하시는 분들은 꼭 넣으시면 되는데 도심에서만 주행하실 분들은 굳이 꼭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겨울철에 눈 오는 걸 대비해서라도 사륜구동은 반드시 넣는 게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눈이 왔을 때 사륜구동이 도움이 되는 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도움 받으려고 사륜구동 202만원 주고 넣으실 바에야 스노우 타이어 한 100만원 주고 넣으시는 게 겨울철에 안전한 게 요만큼입니다. 훨씬 안전해요. 그러니까 도심 주행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거 202만원 주고 사륜구동 넣지 마시고 그냥 스노우 타이어 끼워주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도심용으로 타시는 분들에게 사륜구동이 굳이 필요한가 싶기도 해요. 요 다음은 투톤 익스테리어 패키지 41만원입니다. 자동차 이 루프 색상이 검정색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거 좋긴 한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액티어는 썬루프 옵션이 아예 없어요. 썬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파이가 분명히 있는데 아예 없애버린 거는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이게 토레스에서는 세이프티 썬루프라고 해서 옵션이 있거든요. 이걸 왜 안 만들어줬을까? 다음은 카멜 혹은 베이지 투톤 퀼팅 인테리어 이게 40만원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왜 카멜이랑 베이지를 섞어놨지? 그냥 베이지를 하던지 카멜을 하던지 하나로 좀 통일했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이 사이드는 카멜 색상 안쪽에는 베이지 색상 이거를 굳이 섞을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블랙 인테리어를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요 다음부터는 S7에서는 선택이 불가능하고 S9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블랙 레드 투톤 스웨이드 퀼팅 인테리어 60만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사이드는 빨간색인데 안쪽은 검정색이야.
저라면은 이거 굳이 선택하지 않고 그냥 기본 블랙 인테리어 고를 것 같아요. 다음은 액티브 배기 사운드 140만 원입니다. 이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KGM이 이 액티언을 출시할 때 좀 다급했나봐. 옵션표가 좀 이상해요. 이게 어떻게 이상한지 말씀을 좀 드리면, 아래쪽 선택 품목을 보면 3D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데 위쪽 가격표에 보면 얘는 선택 옵션이 아닙니다. 가격이 없어요. S9에 기본으로 탑재된 옵션이에요. 그리고 3D 어라운드 뷰 아래에 보면 12.3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 패키지가 적혀 있는데 이건 선택 품목이 아닙니다. 이것도 S7에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이야. 아니 왜 이거를 가격표를 이렇게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선택 품목이 아니라 설명란에 넣어놔야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을 선택 품목 옵션에다가 적어놓으면 어떡해요. 또 이상한 거는 우리가 방금 S9에 액티브 배기 사운드 140만 원이라고 봤잖아요. 얘는 또 선택 품목에 안 적혀 있어. 아씨, 이게 액티브 배기 사운드가 어떤 옵션인지 알고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뭐가 추가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 굳이 급하게 이런 것들 잘 확인 안 하고 낼 필요 없잖아요. 좀 더 여유 시간을 가지고 꼼꼼하게 봐주고 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긴 해요. 여튼 이 액티브 배기 사운드 제가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 스피커 개수 추가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뭐 실내로 가상 엔진 사운드 요 정도겠죠. 뭐 4기통이지만 V6나 V8처럼 사운드를 들려주는 거 뭐 요 정도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생각해보면 단순히 스피커 개수 좀 늘려주고 140만 원 내라고 하는 거면 요거는 조금 비싼 느낌이 들고, 만약에 뭔가를 더 추가한다고 하면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같은 뭐 요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렇게 가격 옵션표 한번 쭉 봤고, 색상도 한번 간단하게 보면 총 7가지 색상이 있는데, 로얄 카퍼 이거 갈색이고요, 그랜드 화이트 화이트 색상, 아이언 메탈 그레이 색상이고요, 라떼 그레이지 이거는 약간 실버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레스트 그린 초록색, 댄디 블루, 스페이스 블랙 요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톤 익스테리어 패키지를 선택하게 되면 색상이 2가지 정도 줍니다. 스페이스 블랙 그리고 댄디 블루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스페이스 블랙은 이미 차체색이 검정에 루프까지 검정이니까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알겠지만, 댄디 블루는 왜 투톤 익스테리어 패키지를 선택할 수 없게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뭐 해봤는데 안 어울렸나? 그리고 뭐 여기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옵션이 따로 있긴 한데, 토레스테처럼 사이드 스토리지 박스 뭐 이런 거는 따로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만 선택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드디어 다 봤는데, 만약 제가 액티온을 산다면 어떻게 샀을지 추천 옵션을 한번 보면요, S7보다는 S9이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S9 3,649만 원에다가 투톤 익스테리어 패키지 이렇게 딱 하나만 넣어서 뽑을 것 같아요. 물론 액티브 배기 사운드 요게 뭐 스피커 추가 뭐 이렇게 해서 140만 원 정도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저 같으면 요 140만 원 들고 그냥 오디오 사운드를 나중에 애프터마켓 가서 추가로 시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냥 기본 블랙이 제일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딱히 고르지 않았어요. 취향껏 뭐 이런 것들은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최종 가격은 3,690만 원. 이렇게 뽑으면 아주 가성비 있게 뽑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새롭게 출시된 액티언 가격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나름 차체 크기도 한 중형급 정도 되고 쿠페형 SUV라는 것들을 감안하면 가격이 그냥 무난무난하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동급 차량들하고 비교하면은 사실 가격이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액티언을 고르실 분들이 동급 차량들 뭐 스포티지 아니면 소렌토 이런 차량들하고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계산을 좀 해봤는데, 스포티지에 시그니처 넣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다 더하면 한 3,6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소렌토는 또 한 노블레스 정도 넣고 선택 옵션 몇 개 더하면 한 4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 액티온이 가격 책정을 묘하게 요 사이에서 잘 이렇게 오물조물조물 해가지고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또 토레스를 보면은 좀 비싼 것 같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진짜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리본카에서 댓글 이벤트 하고 있는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댓글만 작성해 주시면 자동으로 응모가 되거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스타벅스 기프티콘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